네, 안녕하십니까. 수인쌤입니다.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을 어떻게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방학이 1월하고도 지금 뭐 중순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도 금방 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소중한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죽진 않거든요, 사람이. 전 지금까지 사람이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공부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시길 좀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짚어 드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뭐 겨드랑이, 뭐 어깨, 머리, 그러니까 기하의 전신을 다 훑고 내려갈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을 소홀히 하고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먼저 기하의 첫 시간.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소공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강에 있는 삼각형의 닮은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좀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먼저 자, 세바퀴가 있네요. 네, 너무 아름다운. 저는 네임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자,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은 이렇게 이제 수학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꺽쇠를 두 개 해주고요. 주인공이 이제 하나가 더 등장해요. 뭐냐? 어떤 직선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평행선 두 개랑 직선 하나가 딱 등장하면 뭐가 생기냐면 각도라고 하는 게 생기죠. 여기. 그죠? 자,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간에 같지요. 이거는 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얘네들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위각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놈의 맞은편에 있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을 얘한테는 서로 간에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꼭지를 갖고 있는 각이니까 맞꼭지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랑도 같다는 거예요. 왜? 얘는 얘랑 같은데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는 얘가 되죠. A는 B랑 같은데 B는 A랑 같으니까 A는 B랑 같은데 C는 B랑 같으니까 결국 A는 C랑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각도 요 각과 같습니다. 이 두 각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엇각이라고 부릅니다. 엇각. 자,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 건 뭐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변이 있잖아요. 한 변, 두 변, 그리고 밑변이 있잖아요. 이 세 변은 반드시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삼각형 A가 있고, 자, B가 있고, C. 이렇게 세 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있다면 임의의 두 개를 잡았을 때 A와 C, 이 두 개의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 B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3인데, 여기는 10이다.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10의 가운데가 여기가 5인데, 요 길이가 5란 얘기고, 그럼 5보다 좀 짧은 길이가 여기가 3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깔딱, 이쪽에서 깔딱깔딱 되고 있으니까 부러졌다. 자, 이 두 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삼각형은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될 거. 에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쉬워요. 알아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분들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고 고등학생분들은 되게 쉬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하를 정복할 수 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자,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요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얘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각이 있으면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각도 있죠. 바깥쪽에 있는 각을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 용어로 외곽이라고 하겠죠. 외곽은 어디냐면 요쪽이 아니고요. 이 삼각형의 변을 연장합니다. 이쪽도 연장.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 두 놈이 만나는 요 각을 우리가 외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내각이 있으면 그 놈의 나머지 외곽은 요 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얘는 얘랑 같은 막곡지각이니까 요 각은 요 각이랑 같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게 내각이면 얘도 내각. 얘가 외곽이면 얘도 외곽. 요게 정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 2강에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삼각형의 닮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여기서 여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이에요. 합동, 그리고 뭐라고요? 닮음. 삼각형의 합동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3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 첫 번째가 SSS, 그 다음 SAS, 그 다음 아싸라고 하는 합동이 있고요. 그럼 닮음은 뭐가 있냐? 똑같아요. SSS 닮음, 그 다음 SAS 닮음, 마지막 뭘까요? A 닮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S는 S는 뭐예요? 변이에요, 변. 사이드 영어로. 그다음 A는 뭐예요? 각, 앵글이죠, 앵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세 변이 같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0.5 이렇게. 이거 삼각형 나오나요?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1과 0.5 두 개 더하면 2가 안 되니까 여기는 3도 안 되겠네. 2.5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1, 2, 2.5. 얘는 서로 간의 합동입니다. 완전히 퍼펙틀리하게 같은 거죠. 합동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같다는 것을 이제 3개의 선을 딱 그어서 합동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SAS는 마찬가지예요. SAS는 자, 요 놈도 변 그리고 각이잖아요. 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요 변의 길이가 5고 요 각도가 30도, 여기는 3이야. 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몰라요. 여기도 5고 여기도 3, 여기는 30도예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역시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렵지 않잖아 지금,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ASA는 각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이 여기는 30도고 요 각이 여기는 50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7이야. 자, 나머지는 연장시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이 30도, 요 각이 50도, 여기는 또 7이야. 그럼 얘도 역시 뭐다? 합동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삼각형의 합동에는 이거 말고도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닮음으로 갈 건데, 닮음은 얘는 SSS 닮음은 뭐냐면 비율이 같은 거예요. 닮음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비율이 같다. 뭐가 같다? 비율이 같다. 닮음이니까 당연히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무슨 말이야? 레인이에요? 하늘에서 레인이 떨어져? 그게 아니고,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3이라고 칩시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런데 또 다른 삼각형이 있어요. 다른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6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2, 4, 3이고 4, 8, 6이니까 세 변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같지는 않지만 요 놈과 비슷한 요 변과 비슷한 요 변이 4로 곱하기 2가 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요 변과 또 비슷한 요 변이 또 곱하기 2가 되고, 마찬가지로 4도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1:2가 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우리가 닮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스도 두 변이 있고,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예요. 여기는 길이를 몰라요. 근데 이 각도가 50도다. 자, 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얘는 6이고 얘는 10이고 여기는 몰라요. 여전히 여기는 50도다. 여전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하다?
닮았다라고 얘기하죠. 잠깐만. 합동은 이렇게 딱딱딱 세 개로 했으니까 닮음도 뭐가 있겠죠. 닮음은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S라고 쓰고 이건 사실 similar, 영어로 닮다, 비슷하다, 유사하다가 similar니까 그놈을 따서 갖고 온 게 요 닮음 기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합동에는 ASA가 있지만 닮음에는 AS가 아니라 AA가 있죠. 그죠? 자, 왜 A가 있냐? 자, 왜냐면 삼각형은 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50도예요. 그리고 어떤 또 삼각형이 있어. 길이도 아예 몰라. 근데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50도야.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요 나머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각과 요 각은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니까 얘는 100도가 될 거고 얘도 100도가 되겠다. 하지만 요 길이를 내가 모르고 요 길이를 모르니까 닮은 비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닮았다라고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배울 세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더워. 죄송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그 세 가지를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거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뭐냐면 역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해서 그냥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변이 하나 있어요. 자, 선분이 하나 있고 자, 요 놈의 점을 하나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 삼각형. 자, 얘를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얘를 연장시켜서 하나 더 갑니다. 자, 요 길이를 여기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같은 길이. 그런데 이번에는 모양이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요 놈도 역시 뒤꿈치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요 놈의 넓이를 S2라고 합니다. 그럼 이 S1과 S2는 어떨까요?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같은 밑변에 같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당연히 같은 넓이를 갖게 됩니다. 다 아는 건데 알아요. 나도 죄송합니다. 자, 저도 안다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배우는 게 기하 능력을 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넘어갔다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코 다칩니다. 언제? 이과는 기하 벡터에서 큰 코 다칠 거고요. 문과는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부분에서 도형 가지고 나오는 프랙탈들 있거든요. 사이코프스키, 삼각형,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분명히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뭐라고요? 수능을 망친다고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접수하시길 좀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이 밑변의 평행한 직선을 제가 하나 긋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와 얘의 비율과 얘와 얘의 비율은 같습니다. 자, 얘와 얘가 평행하다 할 때 여기가 만약에 5고 요 길이가 만약에 10이다라고 쳐요. 자, 이 길이가 만약에 4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5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4대 얼마? 8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이게 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닮음비입니다. 왜냐하면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았거든요. 같은 세 각, 요 각이 공통이고 그 다음에 요 각은 동의각, 요 각은 또 동의각 이렇게 돼서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비율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칠판 좀 지우고 자, 기본적인 거를 제가 지금 5개, 6개를 했어요. 뭘 했어요? 첫 번째가 너무 덥다. 오늘 날씨는 되게 춥다고 하는데 제가 촬영하는 곳은 정말 덥네요. 여러분도 지금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나만 춥나? 참
불공정하네요. 어쨌든 지금 6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엇각, 그죠? 동의각, 그죠? 그 다음에 막곡지가 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내각, 외각, 그리고 합동과 닮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의 넓이가 같다. 그리고 요놈 마지막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각형 하나 긋고 짝짝 했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게 첫 번째고, 자, 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등장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A제곱은 뭐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하는 미치도록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당연히 계속 쫓아다니죠. 이해되시죠? 그죠? 반드시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못 봤어요, 저는. 제 주변에도 뭐 공부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증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게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00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클리드 증명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 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요 놈을 갖다가 자,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성립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제 볼 건데. 자, 요 놈은 이렇게 갑니다. 이 밑에다가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뭐라고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변으로 하는 또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세 바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얘를 또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야. 뭘 그린다고요? 보조선. 보조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보조선을. 수직으로 그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딱 쳐다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연결해요.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을 바라봅니다. 자, 이 삼각형은 얘가 밑변이고 어디가? 얘가 요쪽이 밑변이고 자, 얘랑 평행하잖아요. 요 놈과 요 놈이 평행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여기가 밑변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그은 이 삼각형이나 넓이는 서로 뭐하다? 같다. 같은 밑변을 갖고 있으면 평행한 직선끼리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삼각형의 넓이나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요 빨간색 이게 붉게 칠한 이 삼각형이랑 같은 넓이가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삼각형도 이 빨간색 삼각형과 넓이가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해하시죠? 당연하죠.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얘랑 평행하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를 더 갑니다. 보조선을 또 하나 긋고요. 누구냐?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 긋습니다. 긋고 나서 딱 보면 잘 보세요. 요 빨간색도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해되시나요? 아까 전에 그렸던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 요 놈과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간에 뭐예요? 뭡니까? 대답을 하세요, 빨리. 처음에 그었던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지금 마지막으로 그었던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뭐다? 합동이다. 합동. 에? 왜 합동이야? 이럴 수 있죠.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은 자, 요 변의 길이가 이 삼각형은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맞죠? 왜? 한 변을 요 놈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사각형이니까 이 네 변이 서로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예를 갑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랑 첫 번째 빨간색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랑 그 다음 두 번째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랑 서로 또 어때요? 또 같죠? 같은 변이잖아요. 정사각형, 죄송합니다. 아씨는 마님, 아씨 할 때 그 아씨입니다. 자, 다시. 자, 요 첫 번째 삼각형의 요쪽 변이랑 두 번째 삼각형이 빨간색의 요 변이랑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벌써 두 변이 같으니까 SS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에서 요 각은 여기가 90도고 여기를 별표각이라고 할게요. 90도 더하기 별표각이고 두 번째 요 마지막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요 각도도 여기가 90도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90도 더하기 별표가 돼서 요 각이나 서로 뭐하다? 같다. 다시 자, 요 각은 90도 더하기 별표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각도 90도 더하기 별표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각도니까 얘는 결국 얘는 사스 합동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갈 건데 자, 요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또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 빨간색 삼각형과 또 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요 삼각형입니다.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니까 요거. 평행한 직선에서는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과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또 같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복잡해 보여. 근데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다시. 자, 이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자, 뭐라고? 자, 여기서 정사각형 하나 만들고 이쪽도 정사각형 하나 만들고 이쪽도 정사각형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자, 여기서 부주선을 그어서 나온 처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과 같은 게 얘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든 이 빨간색 삼각형과 같은 게 누구라고요? 이 노란색 삼각형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빨간색 삼각형과 두 번째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간에 SAS 합동이니까 같은 넓이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같은 넓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의 동그라미랑 이 부분의 넓이의 동그라미랑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의 넓이도 서로 같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요쪽 부분의 넓이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가면 요 사각형에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치고 요 길이를 B라고 치고 요 길이를 C라고 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A제곱이죠.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B제곱이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C제곱이죠. 그래서 등장합니다. 뭐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평행한 직선과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닮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증명을 우리가 유클리드의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하시던 소공식 그리고 오리공식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식이 뭐야? 소공식이 카오 공식인가?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분명히 봤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칠판 바로 볼게요. 보세요. 자, 이제 소공식, 댄스 공식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집중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공식이 뭐야? 소공식이 What is the cow? What? 이게 아니고 소공식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이 직각에서 맞은 변에다가 직각으로 내립니다.
자, 장수 돌침대, 자, 얘기해도 되나? 자, 장수 돌침대라고 해서, 뭐 다 오픈하죠. 별이 5개. 그죠? 뭐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근데 이 소공식은 언제 쓰는다? 직각이 2개. 직각이 2개. 이때 쓰는 공식이 바로 소공식입니다. 아,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과 학생들은 이제 기하 벡터에 가서 어머 그때 수신쌤이 얘기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문과 학생들도 도형을 다루고 있는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부분에서 또 한번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크게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쯤만 하면 등장하는 공식이 바로 소공식입니다. 뭐라고요? 직각이 2개. 그때 무슨 공식? 소공식. 자, 소공식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치고, 여기를 D라고 치고, 여기를 E라고 치고, 마지막. 자, 마지막 여기를 H라고 좀 칩시다. 그러면 공식이 등장해요. 공식이 뭐가 등장하냐? 자, A의 제곱은 C 곱하기 2다. 그 다음 B의 제곱은 D 곱하기 2다. 그 다음 H의 제곱은 C 곱하기 D다. 그 다음 마지막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2다 라고 하는데 요 마지막 공식은 사실은 뭐 소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90도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죠. 맞죠? 삼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가로로 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나 그 다음 2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나 같으니까 결국 얘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마지막 4번째 공식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공식계에서는 뭐 별로 쳐주지 않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지워버리고요. 근데 모습이 이제 딱 보니까 소자죠? 그래서 소공식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소공식은 뭐가 2개? 직각이 2개. 직각이 2개.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 자, 갑니다.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뭐냐면, 얘는 닮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큰 삼각형과 여기 큰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A, B, C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O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자그만 삼각형 A, B, O. 여기가 A, B, C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요 각을 제가 동그라미 각도라고 치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도. 왜?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세모각도, 제가 세모각도라면 여기도 이제 세모각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머 90도와 동그라미가 만나고 있는 요 지점에서 생성된 요 변이 90도와 동그라미가 만나면 요 지점에서 생성된 변과 같고 대응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나서 생긴 요 변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나서 생긴 요 변과 대응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죠. 뭐라고요? 얘 대 얘는 얘가 되죠. 이걸로 하나로 합쳐서 가. 자,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죠. 쫓아왔나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돼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수상스키 좀 느낌이 좀 살짝 나는데. 그럼 해보세요. 자, A 대 E는 C 대 A가 나오죠. 자, A 대 E는 C 대 A가 나오죠.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2학기 때 배운다고요. 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이씨, 어머 여기 있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어머 죄송. 자, A 곱하기 A 제곱 여기 있네. 그래서 A 제곱은 C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쪽 삼각형도 똑같겠죠? 이쪽 삼각형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였으니까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겠죠. 반대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도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공식. 자, 요 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또 갖고 올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C다. 아, 여기 또 90도야. 그죠? 그런데 요 각이 세모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모각입니다. 요 각도 세모각.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동그라미 각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요 놈 동그라미와 90도가 만나서 생긴 이 빨간색 부분이 동그라미와 90도가 만나서 생긴 이 빨간색 부분과 같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요 90도와 세모가 만나서 생긴 요 부분이 90도와 세모가 만나서 생긴 요 부분과 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다시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빨흰은 빨흰이 되는 거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C 대 H는 H 대 D가 되겠네. 아, C 대 H는 H 대 D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같으니까 H제곱은 CD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제가 이제부터 제가 수신쌤이잖아요. 참. 근데 매년 요 부분을 학생들한테 암기시킬 때 제가 항상 춤을 춥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한테 요 공식을 소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댄스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 다음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 다음 얘 대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마지막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죠. 자, 갑니다. 이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자, 이 춤을 출 때는 웃으면 안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아, 웃으면 안 돼. 너무 웃겨서 제가 터졌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웃지 마십시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댄스 공식이라고 했고, 실제로 저도 외울 때 이렇게 했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한 방에 외워지더라 이거죠. 됐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좀 써먹으시면 허니 버터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 공식 갑니다. 오리 공식. 자, 오리 공식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오리 공식은 이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 여기서 주인공은 얘입니다. 얘인데, 이놈을 연장선을 쭉 그리고요. 얘도 연장선을 쭉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 외곽이죠, 외곽. 이 외곽을 2등분합니다. 요 각과 요 각이 같게. 그랬을 때, 자, 요 부분을 A라고 치고, 요 부분을 B라고 치고, 이 부분을 C라고 치고, 이 부분을 D라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A 대 B는 C 대 D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요 빨간색이랑 요 빨간색 선분이랑 요 놈과 평행한 놈을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얘랑 평행한 놈을 여기다 그려요.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의 각도랑,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요 부분의 각도랑 요 부분의 각도랑 무슨 각? 억각. 맞죠? 억각. 그리고 요 각도랑 무슨 각? 동의각. 자, 그럼 질문. 그럼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길이랑 결국 이 길이랑 같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결국 B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어머, 잠깐만. 이해가 좀 되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랑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랑 얘 대 비율이 얘 대 비율이 같은 거고, 얘 대 얘 비율이 얘 대 얘 비율과 같은 거고, 얘 대 얘 비율이 얘 대 얘 비율과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 대 얘 비율과 얘 대 얘 비율이 같은데, 문제는 얘 대 얘 비율과 얘 대 얘 비율이 같은데, 이 길이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 비율과 얘와 얘 비율이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오리 공식입니다. 뭐 사실은 그 수상스키 공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생긴 게 약간 오리보트 같이 좀 생겨서 제가 오리 공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뭐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일명 뭐 또 나이키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까먹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됐죠? 자,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 공식 했고, 소공식도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오리 공식은 여러분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벡터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억을 좀 더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다시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로. 이 오리 공식도 다시 한번 키핑해 놓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만 증명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제 최대값의 길이를 구할 때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 밑변의 중점을 제가 O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그었을 때 밑변의 중점이 됐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발생하냐면 선분 AB의 제곱과 선분 AC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은, 자, BO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과 AO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고 하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2배당 같다 이거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이해됐어요? 이게 파푸스의 중선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조선만 하나만 싹 그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90도로 딱. 그러면 요 길이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할게요. 자, 요 길이를 이제 C라고 합니다. 요 길이를. 됐죠?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를 이제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길이도 여전히 A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보조선 하나 긋고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여기는 A다, 여기도 A다, 여기는 C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옆에다 그냥 깔끔하게 새로 시작할까요?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가운데가 O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수직선 딱 하나 그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C라고 놓고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도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놓자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요 공식을 증명을 합니다. 갑니다. 자,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이 삼각형을 바라보세요. 이 삼각형. 여기가 90도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삼각형이 되겠죠? 얘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밑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면이 밑변의, 그리고 밑변의 길이의 제곱과 높이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길이의 제곱, AB의 제곱은 요 부분은 누구랑 같냐면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습니다. A 더하기 C의 제곱과 B의 제곱과 같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은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여기는 A 빼기 C예요. 다시. 이 삼각형에서 요 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과 같죠. 그죠? 근데 요 길이가 뭐다? 여기가 A니까 여기가 C니까 여기는 A 빼기 C다. 그죠?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AC의 제곱이 같다. 자, 얘는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가운데에서 A제곱 더하기 2AC가 나오고 그 다음에 C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죠. 자, 얘도 또 정리해주면 A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2AC 나오고 플러스 C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죠. 어머,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갑시다. 자, 요 놈 날라가고 요 놈 날라가고 끝났네. 자, 요 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정확하게 몇 배다? 2배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자, A제곱이 2개, 그 다음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니까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자, 얘가
누가? 얘가 현재 얘로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세요. 요 삼각형이 가만히 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이죠. 맞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별표의 제곱이에요. 어머,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별표의 제곱이야. 그래? 으악! 또 부러졌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별표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머, 이 a가 누구예요? 이 a가 바로 요거 b호잖아요. 그죠? 그 다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별표 제곱인데 별표이 누구예요? 얘죠? 얘가 누구예요? 결국은 a호잖아요. 얘가 탄생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파푸스의 중선정리 증명 과정이 이해되시나요? 자, 삼각형이 나오고 요게 나중에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제 희한하게 오늘 이제 배우는 것들이 문과 학생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 만난다는 건 아닙니다. 만나긴 하는데 만나게 될 그 경우가 별로 없고 이제 이과 학생들은 거의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나중에 이제 벡터로 처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 혹은 뭐 최소값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요 놈과 요 놈의 합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이제 기하 벡터 강의 첫 강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쉬워서 기본이 아니에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이 어떤 실력을 쌓아 놓으면 당연히 다 흩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아, 내용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쪽 위에 붙어 있는 첨부 파일에 있는 문제들도 출력을 하셔서 자, 관련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댓글 좀 남기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시 동영상으로 풀어드리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뭐 집으로 정말 찾아가서 수업을 해드리든지 최대한 이해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꿈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이뤄낸 어떤 필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입이든 대입이든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